교육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어떤 교육관, 네네. 인성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네. 본인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좀 자기계발나 안녕하세요. 이종현의 인간에 대한 격 없는 대화 이종현격입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얘기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오늘 나와주신 분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가 된 지 8년차 된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6년에 첫 발령받고 이제 만 7년, 올해로 8년 차가 된 초등학교 교사 이예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건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해서 초등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이제 임용고사 자격증 응시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럼 이제 임용을 치고 합격을 하면 각 지역에 이제 발령이 나서 선생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교육학과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들 이제 교육대학교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교육대학교는 전국에 딱 10개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 교원대학교라고 이제 모든 초중등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또 따로 있어요. 교원대. 그 다음에 제주대, 이화여대에도 초등교육학과가 또 있습니다. 그럼 그 초등교육학과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교대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아마 수업 이수 과정은 다 비슷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사실 제주대 초등교육학과의 경우는 제주교대가 제주대와 통합이 된 케이스라서. 그러면은 교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쳐서 합격을 해야지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죠. 임용고시의 그러면 난이도, 뭐 합격률, 현실적으로 제가 쳤을 때는 제가 1, 2학번인데 10학번부터 조금 풀렸어요.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 난이도의 문제보다는 이제 사실 난이도의 수준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제 보통 경쟁률을 저희는 따지고 보기 때문에 TO가 많아지면 경쟁률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현재보다는 그때 당시에 경쟁률이 조금 낮았고, 낮았다. 네, TO가 많았고.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임용고시 준비할 때 상당히 거의 뭐 사법고시 제가요? 임용은 사실 지역별로 따로 지원자를 받아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대구 칠 사람 대구 치고, 서울 칠 사람 서울 치고, 도지역 칠 사람은 도지역을 지원해서 치는 건데, 아무래도 도지역보다는 광역시나 큰 도시 지역이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은 광역시는 엄청 조금 센 편이고, 도지역도 저 때는 이제 약간 미달인 곳도 좀 있었는데 요즘 미달인 곳이 정말 특정 도에 한해서 말고는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TO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어서. 그래서 한 얼마 정도?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한 2점 몇, 3점 몇 대 1 정도. 2명 중에 1명은 떨어질 수 네, 있는. 이거는 도지역에 한해서입니다. 도지역에 한해서. 네네. 정확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쉽다고는 알고 있는데 일반인이 알기로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경쟁률로만 따지면 사실 교대는 장점이 많죠. 교대에 남녀 성비가 어느 정도 돼요? 교대 남녀 성비는 30%가 남학생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에 30%는 무조건 한 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성별이 70%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적기는 적죠. 그러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일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제 주변에는 사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연하게 이건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이제 다들 생각하기에는 그냥 수업, 그리고 학생 지도, 뭐 학부모 상담, 뭐 요 정도는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사실 다 알지는 못해서 뽑아왔어요. 네, 제가 잘하노. J라 가지고 잘하노. 이게 이제 저희 학교 업무 편성 분장표라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은 글자들이 다 업무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고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져 있죠. 여기에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 중에는 뭐 작은 거로는 학교 홈페이지 관리. 그런 것도. 네, 그리고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방역 인력도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분 월급 주시는 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공문을 써서. 그거는 행정 업무를 해주시는 분이 따로 없는. 그렇죠. 다들 이제 행정실 선생님들도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대체로 선생님들이 이거 해주세요 하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 네. 책임은 이제 교사가 이분에게 얼마를 주세요를 요구를 하는 거죠. 행정실에. 하고 그걸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는 행정실에서 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애들을 가르칠 때 교과목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초등교사의 임무지만 그런 뭔가 아이들에게 뭐 사회성이나 어떤 규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초등교사의 의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회적 규범, 어떤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할 때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교사들끼리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아니면 협의가 된 어떤 배우는 교과목이 따로 있는 건지 학교에서 교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초등교육과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교대에서는 그런 거를 배우긴 하죠. 근데 뭔가 매뉴얼 같은 걸 저희가 배우진 않고 교대보다는 사실 현장에 와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뭔가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은데요. 근데 그거는 되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자율적으로 맡겨진. 네, 이게 사실 거고. 교사의 장점이자 교육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어떤 교육관, 인성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자기 객관화가 그래도 잘 된 편이라서 저는 빡빡한 선생님입니다. 빡빡하다는 거는 얄짤없다. 사회적인 규범을 아이들에게 정확히 알려준다.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희 반 아이들은. 번외 질문인데 이것도 본인이 초등학교 때 모습을 본인이 어느 정도 기억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의 아이를, 본인 초등학교 모습의 아이를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만난다면 어떨 것 같은지.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엄청 조금 소심하고 발표하는 걸 어려워하고 나서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발표를 억지로 안 시킵니다. 약간 이런 걸 좀 반영을 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6년 동안 다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 모습을 배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다른 선생님도 만나보고 자기와 비슷한 선생님도 만나보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 어느 정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경우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교대나 초등교육과를 진학을 할 예비 대학생들 혹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초등교사가 되려면은 꼭 이거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마음가짐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게 있다면? 실제로 아이들을 되게 사랑하고 엄청난 큰 꿈을 가지고 왔다가 이제 실습을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생각한 그런 약간 순수하지 않은데 라는 걸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 학교를 관두는 사람도 종종 있고요. 교대를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공부를 엄청 막 잘하는 친구인데 이건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직업이 아니라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뭔가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가르치는데 뭔가 한계를 느낀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정말 큰 기대 없이 그냥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사실 아이들과 한 8시간 중에서 대여섯 시간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되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너무너무 기대와 이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바르게 인도하려는 어떤 사명감이 네네. 꽤 있는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사명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지고 오는 게 아,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편이고 실제로 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은 힘드니까. 네, 이게 힘드니까. 이게 오히려 옆에 보면 큰 사명감 없이 아이들과 막 즐겁게 뭐 그치, 내가 해야 할 있는 걸 것을 해주고. 하고 내가 뭐 관심 받는 걸 또 좋아하고 애들이 그걸 좋아해주는 모습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더 재밌게 즐겁게 이 직업을 해나가긴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사명감이 꼭 필수적인 거는 아니라는. 네네. 뭐 있으면 사실 좋겠지만 옆반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뭐 필수다? 그리고 개인의 게 이롭다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어떤 뭔가 있어야 사명감이나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이게 뭐 한 해, 두 해 할 게 아니니까 네네네.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아이들과 있는 시간? 그것이 네, 가능한 맞아요. 정도의 네. 사람? 그게 스트레스면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일이 가장 보람이 있을 때. 저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뭐 꼭 초등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때부터 꼰대 기질이 조금 있어. 그쵸.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잘하고 이제 오케이. 오지랖도 네. 내 말 들어 이거를 좋아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직업이 성과가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직업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 빨리 보이면 1년 안에 아니면 그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내 손을 떠나고 나서 뒤늦게 뭐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웠다 뭐 이런 느낌이지 성과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게 보람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얘가 진짜 이렇게 한다? 그럴 때 그나마 보람이 있고 담임을 이제 떠나고 나서 네, 1년, 그쵸, 2년이 그쵸. 지나고 네. 나서 연락이 오는 네, 친구들은 네. 그만큼 더 나를 보람이 잊지 있겠네. 않았구나 라는 것에서 또 보람을 찾기도 하죠. 좋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8년을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대했던 대답들보다 퀄리티가 또 깊이가 좋아서 있나요? 깊이가 좀 있고 이 직업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한 네.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알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알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같아.